수학의 정석 제6장 복소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소수 6장은 그 1단원과 2단원 두 개의 짤막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두 개의 단원을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복소수라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 실수 범위에서 수를 다루게 되는데, 실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수체계가 바로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공부할 때는 왜 복소수를 만들었는가, 그 필요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요 본문 이 동영상의 하단에 댓글에 그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 간단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허수와 복소수인데요. 이 허수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허수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수체계 복소수를 만들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단계의 수체계이고요. 모든 수를 포함합니다. 복소수는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허수 단위 i가 있는데요. 이 허수 단위 i에 대한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짤막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도록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보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 이것을 i라고 정의한 건데 이거는 이제 상상의 수라는 imaginary number에서 머리 글자 i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허수 단위 i를 만든 것이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그리스나 고대 중국에서도 이 허수 단위 i의 필요성은 느꼈었어요. 그걸 언급한 수학자도 있고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 방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표현해야 되는데 간단한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방정식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한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이거를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로 표현하고 허수 단위라고 이제 부릅니다. 요거 이제 밑줄 그어 놓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i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죠. a가 0보다 클 때 루트 마이너스 a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그 전까지는, 만약에 복소수를 정의하기 전까지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는 다룰 수가 없었던 건데 이제부터는 이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a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서 i를 뒤로 뺄 수 있는 겁니다. 루트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루트 마이너스 1 값은 i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는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도 이제 다룰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은 복소수 허수의 정의인데요. 일단 제목에 밑줄을 긋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할 거예요. 이걸 이제 복소수라고 정의할 겁니다. 이때 a와 b는 실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와 b는 실수이고요. 따라서 앞에 있는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를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이죠. 왜냐하면 그 무리수 표현에서 실수부와 그 다음에 무리수 앞에 있는 수가 있었죠. 그렇게 무리수 a 플러스 b 루트 2를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bi, 물론 이제 b가 0이 아닐 때 허수라고 하고요. b가 0이 되면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a가 0이 되는 꼴, bi만 남아있는 거를 순허수라고 부를 거예요. 순허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나왔지만 순허수의 제곱은 음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허수를 만든 이유가 되겠죠. 그죠?
허수의 도입을 볼까요? 허수의 도입은 일단 허수를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수의 성질에서 대표적인 성질이 제곱하면 0보다 크나왔잖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나왔을 때 방정식 x의 제곱 이퀄 a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x는 분명히 2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는 세를 가지잖아요. 밑줄 그어볼까요? 실수 범위에 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x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1. 비슷하면서도 더 간단한 방정식인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 x가 없다 보니까 실수 범위에서는 해를 갖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수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그런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i를. 물론 이제 허수, 수이지만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이걸 한번 별표를 해놓고요. 뭐 마이너스 1일 뿐만 아니라 a가 양수일 때 x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a, 일반적인 음수도 다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초록색에 밑줄 그어볼까요? a가 양수일 때 루트 ai는 루트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경우는 루트 바깥으로 i로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밑줄 그어볼까요? 마이너스 a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 밑에 a가 0, 음에 관계없이 a의 제곱근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제 복소수 범위 안에서 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트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요. 뒤에서 정리가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이제 보기 1번을 보면 i를 써서 나타내라. 연습을 하라는 거죠. 실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 16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6 루트 i가 되겠죠. 루트 16 i가 되겠죠. 그러니까 16은 4의 제곱이니까 4i가 되겠고 루트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죠. 루트 2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0도 루트 20i가 되는데 20에는 제곱수가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빼내서 2루트 i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복소수의 정의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단 제목에 밑줄 긋고요.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복소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bi, ab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a만 남죠. 그럼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로 표현되고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여기 복소수 요 편 별표를 한번 해놓을까요? 별표 2개. 이제 더 이상의 수체계는 없어요. 복소수까지 다루고 이제 더 이상의 수체계는 없고 마지막 수체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i 이렇게. 요거는 이제 네모를 해놓을까요? 이렇게 복소수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다. 그러면 b가 0이면 실수 전체를 표현하죠. 실수 a 전체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 허수 a 플러스 ba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a가 0인 경우는 순허수라고 합니다. 이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예요.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수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수 복소수를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순허수의 제곱은 음수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복소수의 연산인데요. 연산이라고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서 이 복소수의 연산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무리수의 연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리수의 연산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 일단 제목이 밑줄 긋고요. 1번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정의인데 무리수의 상등과 동일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A, B, C, D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기 위해서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습니다. 자, 이거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무리수를 설명할 때도 켤레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켤레 복소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유리화 과정과 똑같다 그랬죠. 분모의 유리화 과정이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켤레수는 대단히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A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 그러니까 형태의 숫자는 똑같고요. 부호만 서로 반대인 경우 두 수를 서로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둬요. 켤레 복소수는 위에 바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에 이렇게 켤레 복소수로 바를 표현하면 이 뜻은 뭐냐면 A 마이너스 BI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뭐랑 똑같냐면 무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되고요. 단지 나눗셈만 보면 나눗셈은 무리수에서도 분모의 켤레수를 곱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켤레 복소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C 플러스 DI에다가 C 마이너스 DI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전개해 주는데요. 이때 이제 분모는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됩니다.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 연산에 관한 성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실수의 연산, 기본적인 연산이 거의 다 성립한다고 보면 돼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모두 성립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먼저 첫 번째가 교환법칙,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합법칙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이제 실수를 계산하듯이 i를 문자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i의 제곱만 마이너스 1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성질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복소수가 같다는 얘기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밑줄 긋고 할까요?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의 대소와 양음은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복소수가 있을 때 아무리 그 개수, 실수부가 크고 허수부가 크다 하더라도 두 수의 대소관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수니까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소관계는 따지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보기 1번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일단은 A 플러스 BI 꼴로 변형합니다. 이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A 플러스 BI 꼴로 변형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계산할 수 같다라는 식으로다가 방정식을 만들어서 x, y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초록색은 밑줄 긋죠. 기본적으로 A와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가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걸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소수 연산인데요. i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서는 i를 보통 문자와 같이 그냥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리수 루트 2를 가지고 있는 식에서는 루트 2 값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고 루트 2를 묶어주잖아요. 비슷합니다. 단지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그 식 중에 i의 제곱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간주하고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보기 2번을 보면 간단하게 볼까요?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단지 3i와 마이너스 5i를 곱하면 i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부호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좀 별표를 하나 해둬야 되는데 보통은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3i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리고 요 세제곱인데 요거는 뭐냐면 댓글에 오메가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요 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수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허근으로 정의하죠. 오메가를 정의할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걸 보통 오메가로 많이 정해야 하는데 이 네 개의 수 모두 3제곱을 하게 되면 정수가 됩니다. 실제 마이너스 8이 되죠. 왜냐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거나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세제곱을 하게 되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때 많이 나오는 수예요. 이거는 별표를 꼭 해놓고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볼까요? 일단은 켤레 수를 분모 문제도 곱한다. 곱해서 정리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필수예제 6-1번을 볼까요? AB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이거 일단은 밑줄 긋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댓글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하죠.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됩니다. 성립합니다. 하지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둘 다 음수일 때입니다. 일단 4번인데 이 증명 과정이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 긋까요? A와 B가 모두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에 대한 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명 과정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반드시 꼭 보고 실제 이거를 손으로 써가면서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나오고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질이 나오는데 밑에 밑줄 그어볼까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분모가 음수일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돼요. 이걸 한번 직접 증명을 해보면 좋습니다. 위에랑 동일한데 이때 A는 양수니까 그대로 두고 B만 마이너스 B 프라임으로 취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고 증명해보고 그 동영상을 보고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유제 6-1번을 볼까요? 일단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루트 32i 그 다음에 루트 8i가 되겠죠. 그리고 제곱수가 있으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생긴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루트 2분의 루트 8i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 문제에서 루트 2와 루트 8이 나눠지니까 4 그리고 2i가 되겠네요. 3번의 경우 분모에 루트 2i가 되겠죠. 분모에 i가 있는 경우는 분모에 이렇게 i가 나오잖아요. 그럼 분모 문제에다 i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i.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에 i가 오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6-1번은 보면 일단은 i를 뺐죠. 그래서 i의 제곱이 됐고요. 루트 32 곱하기 8 이거 없으면 뭐 우리가 간단하게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으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이니까 루트 8 i가 되겠죠. 이 양수분의 양수니까 이거는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이렇게 뭐 미리 뺀다면 해도 되고 미리 나눠도 됩니다. 루트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 루트 2 i가 됐잖아요. 이때 i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i를 곱해줘서 분모가 마이너스 1, 부호가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2i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i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 뭐냐면 이제 그 무리식에서 유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필수 예제 6-2번을 볼게요. 다음 복소수를 간단히 하열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i의 세제곱, 양변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고, 양변에 또 i를 곱하는 겁니다. i의 4제곱은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i의 4제곱을 많이 이용합니다. 거듭 제곱을 많이 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3번의 별표를 한번 해놓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 1 플러스 i나 1 마이너스 i는 한번 직접 제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1 플러스 i나 1 마이너스 i 제곱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잖아요.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i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순호수가 돼요. 1 마이너스 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제곱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이제 분모의 켤레수 1 플러스 i를 분모 문제도 곱해주면 좀 더 간단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5번은 별표를 2개 해놓고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오메가와 관련이 있어요. 오메가와 관련이 있는 수인데, 요거는 하단에 그 댓글에 동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꼭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오메가의 세제곱은 현재는 요거는 이제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많이 만들어 줘서 사용하거든요.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수입니다. 요 수는 그래서 기억을 꼭 해줘야 돼요. 볼게요. 풀이 과정을 보면 앞에 설명했듯이 요 제곱을 이용하거나 사제곱을 이용합니다. 그럼 거의 다 풀려요. 이건 i의 제곱을 이용했죠. 그럼 지수가 짝수이거나 홀수이거나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제곱을 했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나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는 순호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제곱을 하면 여기는 주로 이제 i의 제곱을 했는데, 사제곱을 직접 해서 사제곱을 이용해서 1로 만들어준 게 좀 더 편합니다. 편하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켤레수를 분모 문제도 곱해서 분모의 유리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 5번 별표를 일단 해놓으라고 했죠. 요 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메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오메가는 어느 방정식에만 사용하냐면 x의 세제곱 이퀄 1이라는 방정식과 x의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에서만 주로 사용해요.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는데, 그 허근이 바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x에도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곱하면 정수가 되는 그런 복소수가 바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만 기억하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2번을 볼까요? 이것도 이제 1번은 뭐 규칙적이죠. 1 플러스 i 플러스 i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나오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사제곱은 다시 1이 되는 거죠.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i의 999 곱하기 i의 1001인데 i의 2000이네요. 그럼 i의 4제곱에 500인가요? i의 4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직접 2번 제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곱의 p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순호수가 돼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순호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플러스 i의 제곱에 7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5번에 별표 하나 해놓고요.
자, 방금 전에는 분모 2가 있는 경우가 있고 분모 2가 없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복호동수는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요것이, 요 네 개의 수가 모두 오메가예요. 근데 오메가인데 분모 2를 쓰는 경우가 있고 분모 2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양변에 분모 2를 곱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 차이뿐이에요.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별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곱하게 되면 정수가 되는 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 6-2번을 보면 일단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제곱, 뭐 제곱을 보통 여기 많이 이용하는데 4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쉽겠죠. 그 다음에 3번 아까 얘기한 대로 제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 순호수가 됩니다. 이 제곱 먼저 합니다. 그러면 순호수가 돼서 좀 더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제곱을 먼저 하라고 그랬죠. 1 플러스 i의 제곱 순호수가 됩니다.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별표를 2개 해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보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다 같은 수인데 오메가입니다. 근데 지금 2가 없는 경우인데 그럼 양변에 2를 곱한 거예요. 이걸 세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정수가 되는 거죠. 보통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지금은 2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8이 됐죠. 이거는 기억을 하는 수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수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되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그래서 3제곱으로 표현하면 답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필수 예제 6-3번을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x나 y 값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자를 보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루트 5 플러스 루트 3i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i는 켤레복소수죠. 그죠? 그리고 유리화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실수하죠. 그러니까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x, y 값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뭐 xy로 xy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죠. 그에 관한 식으로 얘를 변형을 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면 이것도 한번 별표를 하나만 해놓을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x의 값이 1 플러스 i분의 1, 3 마이너스 i인데 분모를 일단은 켤레수를 곱해줘요.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우변이 0이 되겠죠. 그죠? 그 식으로, 그 다항식으로 얘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면 그 값을 이제 바로 x의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6-3, 이거는 너무 빨리 넘어갔죠. 밑을 보면 일단은 요 빨간색은 밑줄을 그어놓고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이런 식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하는 식. 무리식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이 복소수도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랬죠, 성질이.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면 바로 x 플러스 y를 먼저 구하고,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x 플러스 y와 xy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과 1 두 값을 구한 다음에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y와 xy로 표현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아마 충분히 방향을 설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모가 다른 두 개의 분수는 무조건 통분해야 되죠. 통분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통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분한 다음에 x 플러스 y와 xy로 나타낸다. 그리고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맞는 문제죠. 자, 2번도 볼까요? 2번은 별표를 하나 해놓으라 그랬죠. 자, 이제 분모에
무리수가 나오거나 복소수가 나오면 무조건 켤레수를 곱합니다. 곱해서 간단히 나타내고 여기서 i는 제곱하면 이제 i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2를 이항해서 이렇게 요거 밑줄 그어 놓을까요? 무리수일 때 똑같죠? 우변에 무리수만 남겨놓고 다 이항해서 제곱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양변 제곱. 제곱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요 2차 방정식인데 우변에 2차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0이 돼야 되겠죠? 0이니까, 그죠? 나머지에다가 x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제를 볼까요? 6-3번과 6-4번을 보면 일단 a, b 값 밑줄 그어볼까요? 두 개가 켤레수로 주어졌다는 거를 아마 눈치를 벌써 챘을 거고요. 그럼 a 플러스 bi와 a, b 두 개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해서 나타내라는 거고요. 근데 6-4번을 보면 같은 문제죠. 그럼 별표를 일단 하나 해놓고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2를 이항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bi와 a 플러스 bi 값을 구했더니 6이 됐고요. 그 다음에 ab 값을 구했더니 12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a 플러스 b와 ab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번을 보면 이렇게 2x-1은 3i로 표현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예, 양변을 제곱. 자, 양변을 제곱. 밑줄 긋고요.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을 근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좌변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주어진 4차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만 남아서 대입하면 x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3i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필수 예제 6-4번을 볼까요? 일단 이거는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는 건데 무리수의 상등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일단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여기 실수라는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실수,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무리수의 상등에서는 똑같아요. 일단은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것으로 나눠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인데요. 실근을 가질 때 이거 밑줄 그어야 됩니다. 실근을 가질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x의 값에 실수 어떤 알파든 뭐를 대입하게 되면 그 아래 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알파에 관한 2차 식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복소에서 상등을 이용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b가 실수일 때 밑줄 긋고 a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는 0이면 ab는 0이다. 이게 이제 복소수의 상등인데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 2번 별표 3개 해놓으세요. 3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진다고 하면 우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와 같이 개수가 허수일 때는 무의미하다는 사실.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요거를 굵게 해서 개수가 허수일 때 판별식은 무의미하다. 요거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실제 개수의 허수가 있을 때 이 판별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요거는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근을 가진다. 요거 밑줄 그을까요? 실근을 가진다. 근이 실수이다. x가 실수이다. 그래서 x에다 실수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볼게요. 실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어진 식을 i에 관한 식으로 바꿨죠. i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요. i가 있는 이게 이제 복소의 상등이니까 요 가로 두 개의 값이 모두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상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xy에 관한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미지수 두 개니까 xy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그을까요? 실근을 알파라 하면 이 밑줄 그어주세요. 반드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써야 됩니다. 별표 하나 해놓고요.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겠죠, x에다. 그런 다음에 자 실수의 성질. 자 이번에 이제 복소에서 상등 조건을 이용하면 가로 안이 0이 되겠고 앞에서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 m에 관한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식에서 알파의 값 인수분해 돼서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1일 때와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각각에 대해서 m 값을 구하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노트가 있는데 밑줄 그어놓을까요? 이것도 서술형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문자가 실수임을 그러니까 그 알파가 실수일 때라고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6번 6-5번과 6-6번을 설명할게요. 만족하는 요 밑줄과 실수 xy 값을 구하라 되는데 일단 여기 절대값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신경 쓰지 말고 요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복소수가 나오면 복소에서 상등을 이용할 거라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절대값은 나중에 풀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복소수 상등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인데 이거 밑줄 볼까요? 지금 계수에 i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판별식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근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실근 가질 조건 뭐 우리가 판별식 D를 이용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실근을 우리는 뭐라고 둘 거냐면 알파라고 해서 x의 값에다 알파를 대입할 겁니다. 그죠? 양수 조건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되죠. 양수의 값, 양수다라고 하고 한번 볼게요. 자, 6-5번. 자, 이제 보듯이 그 i로 묶었죠. 그래서 그 i로 묶은 다음에 지금 가로의 값이 모두 0이 되어야 된다.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는 거니까 미지수 xy 두 개에다 방정식 두 개니까 풀 수 있고 이 절대값은 이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방정식에서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요 y-x 이퀄 0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행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6-6번 실근을 알파라면 이거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근 알파를 정의하고 나서 문제를 써야 됩니다. 이걸 빠뜨리면 감점이 되니까 주의해야 되겠고요.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자, 요거 i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퀄 0, 1퀄 0. 미지수 a와 알파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고 이 앞에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파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a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에 의해서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각각에 대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만족하는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필수예제 6-5번을 볼게요.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일단 요거는 좀 밑줄 그어 놓을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면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 이게 실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소수일 때도. 이럴 때는 이렇게 실제 알파 베타가 복소수를 하면 알파 베타를 a 플러스 bi, x 플러스 bi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a, b, x, y는 실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손으로 써보기 바랍니다. 모범 답안을 꼭 써보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출발점은 알파는 a 플러스 bi, 베타는 x 플러스 yi로 놓고 이때 a, b, x, y는 실수라 놓으면 이건 정의를 반드시 쓰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알파 베타는 0은 a 플러스 bi 곱하기 x 플러스 yi 이퀄 0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잘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양변의 켤레복소수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켤레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각각의 제곱의 합이 되거든요. i는 없어지고. 근데 0이에요. 그러면 두 다항식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0이 되겠죠. a 이퀄 0, b 이퀄 0 또는 x 이퀄 0, y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증명 방법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전기에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밑줄 그을까요?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정의. 이걸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7번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볼게요. 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다음을 증명하여라 되어 있는데 일단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알파, 베타, 감마가 0이면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 또는 감마가 0입니다. 이 실수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한다는 건데 이 증명은 사실 방금 전에 우리가 알파, 베타가 0이면 알파도 0, 베타는 0, 알파는 0 또는 베타는 0을 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 베타를 하나의 복소수로 보고 베타를 보면 알파, 베타가 0이거나 또는 감마가 0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알파, 베타가 0인 경우를 쓰면 되잖아요. 방금 전에 증명한 거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6-7번. 자, 알파, 베타, 감마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증명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A, B, C, D, X, Y를 써서 복소수로 정의를 해보고 출발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켤레수의 곱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켤레수의 곱을 곱하면 켤레수의 곱을 하면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제곱의 합의 곱이 되겠죠. 그러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다 실수니까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A의 제곱, B의 제곱이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거나 C의 제곱, D의 제곱이 합이 0이거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거나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제곱이 합이 0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A도 0, B도 0이라는 거냐요. 또는 C도 0, D도 0 또는 X 이퀄 0, Y 이퀄 0 이 성립한다라고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켤레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방금 전에 우리는 이제 그 두 개의 복소수 알파, 베타 0이면 알파는 0, 베타는 0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여기서 두 복소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이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알파, 베타, 감마는 0을 알파, 베타랑 묶고 곱하기 감마 이퀄 0으로 놓고 하면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